내사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자주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사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아직은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신념이나 부모의 성격이나 부모의 언어, 태도, 심지어는 감정까지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여과 없이 수용하는 수용한 그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내 안에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내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사는 치아 공격성이 사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그러한 모든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서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아 공격성이 뭘까요? 우리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치아에서 그걸 분쇄를 시키죠. 그걸 분쇄를 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기 덩어리를 치아에서 분쇄를 안 시키고 통째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탈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의 어떤 강요나 강압이나 억압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서 치아 공격성에 의한 잘게 부수는, 그래서 내 걸로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못 거치고 부모 것이 통째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덩어리로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내 안에 진짜 나 이걸 진아라 그러고, 부모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걸 가라고 합니다. 이 내사는 결국은 뭘까요? 진짜 내가 있고 안에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가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어릴 때 싸우면 대부분 이 가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진짜 내가 아닌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모범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한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심해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나오죠. 모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나 권위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참 착하다. 참 효자다, 효녀다. 모범생이다. 보통 예의, 예절, 에티켓 이런 어떤 단어로 포장된 것, 또는 규율, 규칙, 도덕 이런 것들로 포장돼서 아이가 진짜 자기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쳐놓고 그것을 통째로 치아 공격성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사라고 한다. 자, 내사의 개념이 잡히셨나요? 네. 그럼 이 내사는 뇌에 뭐가 부모나 권위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입력돼서 프로그래밍 됐다. 프로그래밍 된 것은 뭔가요? 작동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접촉 경계 혼란. 그래서 접촉 경계 혼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사다. 이 내사는 결국은 뭔가요? 진화가 아닌 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상실인가요? 자기 상실이죠. 그래서 이게 미화된 단어들 중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싸우지 마라, 남들에게 친절해라, 또 뭡니까? 착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듣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인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면 그건 내 안에 동화되어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버려요. 억압된 새로 남았으니까 이건 내 안에 뭐가 일어났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요? 분화 또는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뭐에 결정하는데 늦어지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주춤주춤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내사를 접촉 경계 혼란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교재를 보시면 치아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치아 공격성에 대한 개념이 잡혔으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치아 공격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야만이 이걸 분쇄시켜서 내 거화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떤 게 이게 분쇄가 안 될까요? 아까 얘기한 내사되는 것들 또는 트라우마 경험은 이 치아 공격성을 사용 못 하잖아요. 통째로 들어와 버리죠. 그런 것들은 치아 공격성을 사용 못 하니까 이걸 해석하거나 비판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고 통째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안에 통합되지 못한 독립된 그 기억이 남아버리는 것.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죠. 이건 하나의 오염된 바이러스다라고 합니다. 오염된 바이러스. 가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모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춘다. 그 타인은 누굴까요? 부모나 권위자나 친구나 성장한 이후에 연인이나 또는 그게 여성이라면 남편이나 또 남편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그 삶이 이어져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사회와 타인에게 인정은 받지만 미해결 과제로 뭐 돼 있다? 분열돼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온순하다, 순하다, 착하다, 참 모범생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버렸을 때는 내 안에 통합되지 못한 분열된 상태에서 접촉 경계 혼란을 겪게 된다. 자, 내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혔어요. 그럼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결국 이 내사는 부모 태도 중에 좋은 것이 아닌 뭘까요? 나쁜 그러한 측면과 자기 자신을 뭐 했다?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치아 공격성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내사 상태로 남아가지고 통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접촉 경계. 내가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그러한 부모 태도의 좋은 측면과 동일시했을 때는 그것을 뭐 한다? 동화시켜서 자기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내사를 이게 나에게도 이런 내사된 게 있구나. 그게 내사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한다면 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사된 게 있구나라고 한다면 내사에서 우리는 내사는 자기 상실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기 상실을. 자기 회복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볼 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당당하다. 그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상담사가 뭐 해줘야 될까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찾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내담자가 자기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또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화가 나는데도 나는 화내면 안 돼라는 부모의 내사된 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화를 못 내고 그냥 참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때려도 절대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 것만 내사되어 있다 보니까 때려도 얼은 상태에서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내사에 의해서 가짜 자기가 자신을 얼어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면 화나는 걸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그 화나는 그 감정을 신체적으로 표현하게 해서 그 내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현재 본인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 이게 내사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한 자기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상담사가. 물론 혼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상담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 내사는 부모의 나쁜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가. 그렇다면 이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에요. 그것이 현실적 경험이든 상상이든 그것은 그 당시의 의식적 차원에서는 구분하지만 기억에서는 구분 못하거든. 그렇다면 새로운 부모 이미지를 만들어라. 어떤 새로운 부모 이미지일까요? 내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내사된 그 부모 이미지와 다른 원하는 부모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나쁜 부모 이미지는 분리시키고 새로운 부모 이미지는 다시 자리 잡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뇌를 편집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 시간에 따로 할 겁니다. 자, 이러한 내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상담사가 내가 이건 내사니까 빨리 해줘야 돼 라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또 살아오면서 이 내사라는 게 가하지만 그 가하조차도 자기 자신이었거든. 이걸 갑자기 빼내버리면 자기 안에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확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빨리 무조건 벗어나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너무 빨리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왜? 그 내담자는 자기 자신이 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허약한 그 상태에 그나마 부모의 내사나 권위자의 내사가 자기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확 빼버리면 더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내사는 상담 과정에서 치료자의 말이나 치료자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또 다른 내사를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자는 필요할 때는 융합이 돼서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영향을 자기가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분리돼 나와서 내담자와의 융합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융합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내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본인의 삶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내사를 다 갖고 있거든. 내사 경험 없는 사람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문을 보거나 뭐 어떤 혈통을 본다? 실제로 뭐 피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스승 밑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가정사를 보고 또 가문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어느 뭐 명문 그걸 나왔는가 보는 이유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게 부모의 나쁜 이미지가 이제 심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의 나쁜 이미지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라. 음, 그 부모가 하는 그 말은 자식을 위한 안전해라. 절대 속지 마라는 긍정적 의도지만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는 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자식은 안에 뭘 내사시키느냐면 그 덩어리로 받아들이고 사람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야. 사람을 믿으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경계를 해야 돼.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좁혀진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다 갇혀버렸거든. 그럼 이게 나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이 내용들은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6가지예요. 그럼 내사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큰 전제 아래서 배우는 이 내사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과 환경과의 접촉에 방해가 되는 정신병리학적 관점이에요. 선생님 이거 말고 보니까 좀 헷갈린 게 그 뭐지? 그 미해결 과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미해결 과제가 그 전경이랑 배경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끼어 있는 거죠. 미해결된 과제는 배경으로 못 내려가고 못 내려간 거죠. 여기서 계속 이거를 미해결됐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뇌는 완결성을 추구하거든.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돼. 그 완결성을 해야만 이 배경을 내도 못 내려가니까 끊임없이 전경으로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도 집에서 먹다 남은 그 과자를 혹시 동생이 훔쳐 먹을까 봐서 숨겨놓은 그거 그게 걱정이 된다면 이건 뭐냐면 안전하게 못 숨겨놓은 미해결된 과제죠. 오늘 고생했다고 예를 들어 마지막에 맥주 먹기 전에 그럼 이제 다들 나머지 3명은 계속 그 훈련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맥주 한 잔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 감각을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뭔가 이게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건 뭔가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미해결된 과제가 많다는 그죠 과제가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사실은 뭔가 이게 자꾸 딴 생각이 이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에 이제 그때 막 그런 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제 일을 하면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옆에서 주변에 맴도는 시간이 많다고 해. 맴도는 시간이 많고 뭐 이런. 그게 분화가 통합이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패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미해결 과제하고 이제 오늘은 보람찬 하루에서 여기 있잖아요. 전체성으로 이제 완결시키는 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끝나도 하루가 끝난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어지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뭐 하나가 일이 끝날 때마다 이제 일이 끝났다고 이제 스스로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해주고 지금 아침인데 벌써 이제 이걸 했다. 이런 걸 사실은 이게 지나고 보면 그날 어떤 날은 한 게 작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그리고 뭐 그날은 좀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일 단위가 끝날 때마다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10번씩 넘게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 통합성?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끝나면 이 일을 끝났다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게 작은 단위지만 이게 포장이 미완성된 상태라도 포장이 된 상태로 그렇지. 밑으로 이전보다는 잘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이전보다는 잘 내려갈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합된 전체성.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이 끝나면 첫 번째 일부터 다시 되짚어주는 거예요. 오늘 뭘 했고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전제가 깔린 거예요. 세 번째 일 끝나면 이렇게 이거를 거의 하루 하고 하루 동안 하니까 와 근데 이게 저녁에 이게 하루 하고 이제 이틀 하고 이런 저녁에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탁 내려 나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정경은 의식과 같이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경은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에서 이게 처리한 걸 어쨌든 의식은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의식으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의식은 이제 머리 쪽인 거예요. 머리 쪽인 거고 무의식은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은 배 쪽인 거예요. 단전. 그럼 이제 원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신체로 비유하자면 신체로 비유하자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게 안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감각 어쨌든 우리가 이완되는 건 다 신체로 느껴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상태면 갔다가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내려오는 게 안 돼.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식으로는 가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간층에 뭐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와 이거 한 일주일 계속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했거든요. 이게 저녁에 그래도 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지는 거죠. 조금은 내려지는. 근데 막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얘가 제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난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했고 이런 얘기 하자든 돈이랑 너무 많이 썼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포장을 해서 전체성으로 이제 그 게슈타트 형성해서 끼워주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끼워주려고 한 거네.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거 마무리는 내가 해야 완전한 내게 된다. 당연하지. 이게 그 주체지. 그죠. 끼워주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한 30-40%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무리는 내 스스로 이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는 이제 경험들이 몇 번 생겨나면 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을 수 있겠구나. 야. 그래서 여기 식탁에 이 선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준비는 해줄 수 있어. 예. 그런데 이 선생이 그걸 안 먹으면 이건 버려야 돼. 지금 이제 그걸 본인이 먹고 있거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먹는 건 본인이야. 그렇죠. 그걸 제가 이게 완벽주의가 좀 있나 봐. 이게 예를 들어 게슈탈트라고 하잖아요, 형태. 이게 찌그러진 형태로 내려가는 걸 용납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아쉬움이 남거나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걸 용납하지 않나 봐요.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걸 용납하지 않나. 그러면 대부분은 내려갈 수는 없죠, 사실. 못 내려가지. 못 내려가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 완결되는 게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내 입장에서 뭔가 제대로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사실은 뭔가 뭐 내가 투자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는 이유가 내가 이걸 못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내려보내는 것 자체를 용납 잘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하면 여기 흉터가 많이 나오면 여기 수술을 해요. 어디 살을 갖다 가져와야 될까요? 다른데 남는 살을 가져와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미해결된 과제가 있거나 미완성됐다 하더라도 해소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쿠션이 있는 상태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요건 요만하게 부족하지만 요거 요 정도면 됐어. 왜? 내가 지금 요걸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또 있으니까. 계속 뭔가 순환을 시키거나 뭔가 가변적인 가소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 인지를 한 거지. 내가 요 정도면 됐어. 요게 잘 안 됐던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이렇게 몇 번 반복을 좀 해줘봤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본인이 알아야 돼.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이나 멘탈 코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담자는 대부분 뭐냐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경직성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유연성을 상실하는 상태지. 그렇죠. 유연성은 분명히 이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이 상태로 안 가는데 그 경직되고 고정된 그걸 관념을 쓰니까
지금의 나의 고통스러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더 나은 선택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그럼 여기 오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본인은 지금 스스로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유연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있지. 그 유연성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력 아, 예. 또는 탄성, 예. 다른 말로 마음의 쿠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고 막 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미해결된 과제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미해결된 과제라는 걸 아니까 이게 올라오는 게 미해결된 과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도 그 미해결된 과제의 대부분이 네. 내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 왜냐면 지금은 아직도 본인의 지금 수업 내용 중에서 미해결 과제가 너무 강하게 지금 쓰이고 있거든. 네. 근데 이 내사라는 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실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 내담자들이 내사에 의해서 본인이 거기 딱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사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더 부여해 줘야 되고 이 내사는 접촉 경계 혼란의 기본이라 했잖아요. 그럼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접촉 경계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엄청난 뭔가 벽이 있다. 그걸 자기 어떤 삶에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사하고도 미해결 과제가 연결된다. 왜? 내사는 결국은 뭔가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이때 이제 전제가 있죠. 부모의 거릇된, 비뚤어진 또는 편향된, 왜곡된 그러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심지어는 그러한 감정까지도 그대로 뭐하게 무비판 여과 없이 뭐가 사용 안 됐다 치아 공격성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서니까 이게 뭔가요? 통째로 들어와야 된 말이에요. 이게 해결됐나요? 아니죠. 해결이 안 되고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내 안에 또 다른 가짜 자기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전체성에 통합된 전체성에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럼 끊임없이 나는 성장 과정에서 계속 미해결된 과제가 계속 남죠. 왜? 내 진짜 진화가 갖고 있는 욕구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 나는 지금 뛰어놀고 싶은데 내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모범적인 착한 아이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는 계속 좌절되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런 가짜로서 동생을 보고 집안 살림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맞벌이 하던 부모가 돌아와서 야, 네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넌 집안의 기둥이야.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이 가를 계속 발달시키고 있다. 그럼 진화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욕구는 계속 좌절되고 나중에는 이 가가 진짜 자기로 착각해버리는 상태까지 가죠. 그러면 이 자신의 어떤 욕구는 계속 뭐 됐나요?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계속 남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어떤 그릇된 게 들어와서 덩어리로 남을 수도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미해결 과제다. 그럼 내사하고 미해결 과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의 대부분들이 이 내사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이 내용 중에 내사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할 거예요. 내사, 투사. 이 투사도 정말 중요하죠. 이거 깊이를 잡으셔야 돼요. 내사하고 투사. 그 다음에 오늘은 융합까지 세 개를 할 거예요.